만날 텐데. 저 오늘은 배우 박신양 씨가 나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야 좋죠 하고 뭐 드실 거예요? 고기가 쪽이 좋은데 한식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으로 소갈비찜을 한번 해봤고요. 소갈비찜 하면서 나온 육수로 얼큰 국거리 무국을 끓였고 술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서 막걸리 입만 대고 뭐 하셨는지 뭐 하실 건지 여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에만 나오겠지? 앉아있으면. 이쪽에. 예, 예.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저 노래하는 그 촬영도 하고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전. 예. 소박하죠. 그렇군요. 예. 안쓰. 예. 오늘 술은 뭐 많이 안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그냥 식사를 먼저 그냥 하시는 걸로. 술 못해요? 예. 맛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싱겁게 갈비찜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이거를 만들었다고요? 나오시는 분들 뭐 드시고 싶냐 해갖고 이게 그 컨셉이에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되게 신기하네,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예. 좋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만든 막걸리거든요. 근데 첨가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막걸리인데 맛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만들어요? 아니 제가 빚은 건 아니고요. 제가 선택을 한 거죠, 어렵게.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맛있다. 괜찮죠? 무슨 과일주 맛도 나고요. 네, 과일로 안 넣었는데 그 과일 향이 나는 게 되게 특징입니다. 대단하네요. 일단 어색하니까 먼저 좀 드실까요? 그냥? 예, 좋습니다. 저도 예. 궁금해가지고. 드시면 제가 좀 떠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둘이 하니까 예. 한 분이 드시면 한 사람이 떠들어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둘 다 안 먹으면 좀 섭섭하고. 예. 이렇게 잠깐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예. 그러던데. 예. 혼자 나오면은 그렇겠네요. 둘 다 먹으면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제 얘는 먼저 초벌할 때 낸 육수랑 해서 이게 설탕 안 넣었는데 되게 달죠. 맛있어요. 예. 파랑 무랑 해서 얼큰 묵국을 끓였습니다. 지금 뭐 전문 용어를 막 쓰는 것 같은데 내가 어색해가지고 초벌이 뭐예요? 아니, 초벌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 얘를 이제 잡내 뺀다고 육수를 양념을 안 하고 먼저 1시간을 끓였거든요, 고기를 연하게 한다고. 그때 이제 육수가 나오니까. 대단하네요. 예.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요? 갑자기 제 인터뷰가 되는데요. 요리 프로 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코로나 때 제가 아마 할 게 없으니까 1년 동안 매일 하루에 요리를 하나씩 했던 것 같아요. 재밌어요, 요리가 되게. 신기하네요. 예.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너무 신기해요. 아니 뭐 잘하는 게 그렇게 많으시면서. 조금 싱겁게 됐어요, 근데.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니 당근 한 입 드시고 지금. 예? 난 당근을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네. 참 대단하다. 예. 아니 뭐 어쨌든 어떻게 이걸. 결혼도 못하고 그냥. 아휴. 근데 재밌어요, 요리가. 가끔 한 번씩 하긴 하는데 나는 재미는 없어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잖아요. 팀들한테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을 때. 뭐 그럴 때요. 예. 하긴 하는데 난 그렇게 재미없어요. 뭐 해주셨어요, 팀들한테? 바베큐 같은 거 고기 많이 사다가 양념해놓고 그 다음날 구워주는 거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요. 그 맛있대요, 다들. 괜히 그러는가? 네, 다 잘한대요.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착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아 진짜? 근데 맛있게 먹을 때는 되게 좋으시죠? 기분 좋죠. 내가 한 걸. 그게 아, 그게 보통 이제 반이 넘고 사람들은 저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하는 과정도 재밌어서. 근데 약간 캔버스에 뭐 그리시는 거지만 전 약간 그게 비슷하거든요. 요걸 요렇게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딱 되면 또 그 만족감이 있고. 이번에 전시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서 뭐 언제 하시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네. 3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한 2년 전에 150개 이상의 그림을 걸어놓고 첫 번째 전시를 했었죠.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해왔던 연기와 공연, 연극의 방식을 이쪽으로 연장하면서 원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제가 직접 작업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연극처럼. 근데 오픈을 해주는 거구나.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방식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떻게 제사의 벽을 구현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체를 제 작업실로 꾸미고요. 그리고 관객들은 몰래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보게 되는 연극 겸 전시를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몇 작품 정도가 걸리나요? 150점 정도 걸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가능한 한 많이 좀 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극이 같이 합쳐지는 거니까 연기자들도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아 진짜로? 다 정해졌나요? 아니면 지금 계속 수정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죠. 가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진짜. 네. 네. 전 미술 아예 모르거든요. 보는 눈도 없고 그릴 줄도 모르고.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되게 좋아하는 거를 몰랐어요. 얘기해도 되죠? 네, 좀 쭉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거를 몰랐어요. 나는 미술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꽤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 그려보신 적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담임 선생님이 이제 애들한테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그때가 부모님도 와서 보시는 공개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나서 그리고 싶은 걸 그렸는데 선생님이 다가오는데 칭찬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들떴다가 엄청 혼났어요. 왜요? 엄청 혼났는데 뭘 그리셨길래? 빨간 사과를 엄청 크게 그렸죠. 이것도 그림이냐서부터 누가 이렇게 그리라 그랬냐서부터 창피를 준 거구나 얘한테. 예, 뭔가 그렇게 혼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림에 대해서 손을 뗐어요. 이런 얘기는 진짜 들을 때마다 속상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선생님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러시아에 갔는데 연기를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술이 뭔지도 좀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다른 분야의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을 보러 다녔어요. 미술관 박물관을 보러 다니는데 여전히 내가 미술을 모른다라는 자괴감하고 봐도 모를 것 같은 이런 트라우마구나 진짜. 예, 뭐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죠. 연기를 해야 돼서 하긴 하는데 연기를 알려면 예술을 알아야 된다라는 숙제가 있는데 벽이 가로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정말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어요. 러시아는 뭐 누가 뭐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아니라서 이제 혼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침에 나가면 머리 다 얼고 그런 데서 다니는데 끝나고 나면은 밥 한 끼 굶어가면서 이제 미술관 박물관에를 가는 거죠. 내가 예술을 좀 알 수 있을까 하는 희망감으로 매번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조그만 미술관에 찾아갔는데 왜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효과 나오면서 그 그림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 그림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 나한테? 그럴 수가 있구나.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몇 번 해봤는데 박하사탕이 막 이렇게 알갱이로 확 퍼져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생전 처음이죠. 20대 초반이신 거예요? 그때가 27살에서 9살 사이예요. 생전 처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날부터 내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내가 미술과 예술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위안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연기를 꽤 오랫동안 했죠. 그런데 그때 봤던 인상이 계속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퇴색되지 않고. 그래서 뭐 밤을 새서 촬영을 하다가 앉으면은 그 생각이 나고 뭐 하다가 멈추면 또 그 생각이 나고 이제 연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요 제가 허리도 다치고 그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못 일어나는 지경이 됐었어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채로 10년 이상 지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몹시 그리웠어요. 친구가 러시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굉장히 그리웠어요. 같이 공부했던. 러시아는 뭐 좀 딱딱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예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폭넓은 생각 가진 친구들이었어요.
그리움이 사무쳐가지고 이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움도 그리움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친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화방에서 캔버스 사다가 붓 사다가 그리기 시작했고 그날부터 밤을 새가지고요.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막 안 마른 채로 막 포위가 돼왔겠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넓은 작업실을 찾기 시작했죠. 그림을 그리는 게 지금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왜 그림 한 장이 나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을까? 좋은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연극도 보고 평생 동안 좋은 것들을 찾았는데 그림이 제일 세게 남아요. 이거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찾아내셨어요? 제 해석으로는. 네. 네. 책은 글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온갖 상상력을 다 자극하지요. 하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전혀 없죠. 영화는 온갖 현란한 시각적 이미지들이 흘러다니지만 좀 만들어진 거가 있죠. 그림은 그런 점에서 만들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각색 편집도 없고 그죠. 딱 떨어져야 된다는 소설이나 영화가 담을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내는데 그 방식이라는 게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요즘엔 특히 더. 네. 그렇죠. 근데 음악가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선배들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했나? 혹은 제가 노래를 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가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색깔의 감정이었을까를 우연찮게 똑같이 느껴줄 때 막 닭소리 듣고 야 막 이 맛에 하는 것인데 네. 미술은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빨강이야 하고 뭐 선을 딱 그었는데 뭘 느끼는 건데 각자 받는 에너지가 다른 것도 말씀하신 대로 되게 정해진 틀이 없어서는 것도 있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너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뭐랄까 가이드가 불친절하고 너무 개방돼 있어서 직관적이고. 네. 네. 하지만 저처럼 아무 설명 없이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 그 어떤 장르보다 센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이 됩니다. 네. 저도 어쨌건 가수니까요. 약간 근데 저는 또 패션에도 좀 문외한이고 좀 뭐라 그러나 미적 감각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근데 말씀하신 나는 왜 이렇게 미술을 모르지? 왜 예술 작품도 모르고 왜 이렇게 멋없지라는 약간 혼자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이제 작품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좋아하는 형이 계셔서 물어봤어요. 나도 뭘 하나 걸어볼까?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좋아야 걸어야지. 그럼요. 뭐 가격이 오를 거라서 뭐 혹은 멋있어서는 싫은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그 형은 뭐라 그랬냐면 계속 보다 보면 뭐가 하나 꽂힌다는 거예요. 많이 봐야 된대. 그림을 보고 즐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만큼 즐겁게 가르쳐주는 그런 거가 없죠. 없었죠. 우리 때는 네. 진짜 없었죠. 뭔가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보게 하는 연습 습관을 좀 들여주면 좋을 텐데. 좋은 얘기다. 네, 그 다음에 애들 벽에 낙서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건데 사실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도화지에 그리는 거 말고는 그렇다. 이거 응원받지를 못하는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유럽만 가도 벌써 좀 다르잖아요. 그 미술품을 대하는 게. 네.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러시아에 간 친구들은 그때 네네. 그 옛날에도 예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되게 자유롭고 네. 요즘 우리나라는 좀 좋아졌을라나? 저도 잘 몰라서요. 글쎄,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술이 꼭 미술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좀 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건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생각의 한계, 규정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려고 약간 이해돼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어떤 화두나 이런 거를, 물론 산에 들어가서 벽 보고 수행도 있겠지만, 최고 자유로울 수 있는 예술 행위를 통해서 네네. 내가 수행하듯 깨닫는 게 있으시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수행이라 그러면 조금 너무 무겁나? 도닦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질문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움 왜 생겼지? 언제부터 있었지? 뭐 생각해보니까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왜 있는 거지 사람한테? 근데 스스로는 그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것만큼 강력하고 흥미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문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스로 놓지 않을 만한 데와 그 다음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거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야 되겠다. 아, 철학도 공부하셨죠, 그래서? 예, 그래서 철학대학원에 들어갔죠. 그랬더니 많은 철학자들은 이런 것들, 난데없는 질문들을 평생 동안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야, 근데 지금까지 그럼 전체 그리신 작품 수를 세어 보시기도 했나요? 한 200점 넘는 것 같아요. 몇 년 그리셨죠? 13년 정도 그렸고요. 제 그림 사이즈가 보통 이거 문 2개만 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되게 부지런하셨던 거네요. 나는 조금 더 부지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래도 13년. 예, 많이 그렸다라는 거를요, 나중에 전시할 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많이 그린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알았지. 한 1년에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그리는 거죠. 아니, 20개나 치면 1년에. 네. 그래도, 야, 뭐, 작품은 안 파세요? 사실래요? 아니, 아니 궁금해서. 아니, 안 파시는 거라고 해가지고. 10년 동안 안 팔고 어떻게 그리지? 막. 그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그리움 찾는 것처럼 친구가 몹시 그립고 내 그리움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그리는 거는요. 그치. 이걸 어떻게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채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거죠. 언제까지 안 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건 상상이 잘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 연기를 보여드렸듯이. 그게 내가 연기를 했던 표현과 그림을 그리는 표현의 일관성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보는 분들이 어떤 정서작용을 일으켰을 때 거기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이별까지가 사랑이고 설거지까지가 요리다. 제가 항상 끝났으니까 다른 여자 이게 아니에요. 요리도 다 거기까지가 요리지. 미술도 그린 다음에 그걸 관객이 느껴줬을 때까지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되고 평가를 받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아니더라도 뭐 누가 그러건 말건 상관없이 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해내실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제가 박신양 씨 선배님의 경제적인 그런 걸 걱정할 건 아닌데 취미였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올인하는 삶은 그다음에 물감과 캔버스와 재료값과 재료값, 작업실의 비용은 그거 제가 여쭤보려다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상상하지 못했었는데요. 상상 초월인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버스 타고 오셨더라고요 여기. 예, 버스 타고 걸어오느라고 이거 언덕에 언덕도 없더라고요. 어디서 또 걸어가야 돼요. 네. 근데 진짜로 꼭 가보겠습니다. 3월 초부터 5월까지 2달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을 쓸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 됩니다. 70일인데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만약에 준비하고 철수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가는 전시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틀 안에 막 준비하고 세팅을 완료하려고 안동에 큰 창고를 빌려서 세종문화회관하고 똑같은 세트를 짓습니다. 거의 마이클 잭슨급인데 이 정도면? 그런가요? 마이클 잭슨이 콘서트 하려고 주경기장을 빌린대잖아요. 그냥 한 달 내내 거기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면 월드 투어를 그 사이즈로 쫙 요거만 연습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걸 안 그러면 정말 많은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회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회의로 상상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거기다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작품 안 파시냐고.
어떤 비용으로 가능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보러 오셔야 되는 것밖에 방법은 요거는 티켓 판매를 하는 쇼네요 어쨌건. 그렇죠. 네. 세종문화회관의 임대료는요. 그러니까요. 대관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몰랐습니다.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좀 깎아주지.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이거. 요거 위주로 나갈 것 같아. 이제 좀 숨이 쉬어지네. 아 근데 얼마나 진심이신지가 전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약간 더 궁금해지는 뭘 그려내셨을까? 전 뭐 시간이 있어도 박물관, 미술관 안 가는 저급 사람인데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보통 관심 없으면 바로 맛집까지, 바로 술집 가고 막 그쵸. 놀고 싶지. 그 소양도 내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거기 있어. 나도 그런 말 해보고 싶다 한번. 야, 내가 좋아하는 사진작가 사진전이 있어. 야, 근데 그러니까 연기자 유명인 박신양 말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본인을 되게 잘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못 그리잖아요.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들여다보는 건 무섭고 고통스럽고. 맞죠. 예. 고통스러운 일인 거 맞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몸이 안 좋아지신 거 말고도 연기하는 거에 대한 거에 좀 뭐 지쳤다던가 재미없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얘도 재밌고 좋지만 난 이걸 좀 더 해야겠어라는 마음이셨던 거예요? 원래 성향이 좀 그랬어요. 연기하기 전에도 네. 나에 대한 고민, 생각, 질문들 굉장히 충실을 했던 편이었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갑자기 너무 바빠졌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네. 자다가 굶어 죽는다고 풀 먹는 거 봤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밝혀내는 게 우리 임무야. 애기야 가자. 그래서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분주해졌지 제가 좋았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해도 전 한 번도 인기를 즐겨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그렇죠. 내 거 같지 않고 속성이 그렇죠. 날 몰라주고 내가 아닌 인기잖아요. 그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인기 거의 필요 없고 그지 같은 얘기 아니라 뭔가 좀 너한테 어색하죠, 갑자기. 네. 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지 실제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일 거다라는 착각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기자들은 진짜 자기를 감추고 캐릭터인 것처럼 행동해서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그걸로 감동도 주고 그 다음에 꽤 그거인 척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그것과 실제 자기가 별로 다르지 않아야 될 텐데 맞아요. 전 많이 달라요. 맞아. 게다가 노래만 해도 인기만 있어도 나에 대한 어떤 고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더 그런 괴리감을 느낄 텐데 심지어 연기자는 자기가 아닌 인격을 계속 연기해야 되는 거면 그렇죠. 더 공허해질 수도 있겠다. 그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면 네. 나는 아직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남을 계속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괴리감이 커지는 거겠죠, 스스로. 네.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얘기하면 별소리 다 하고 있는 배부른 소리 한다는 이상한 소리 한다는 네, 뭐 그러겠죠. 그럴 때 내 편은 있으셨어요? 딱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얘기라서 아니 선배라던가 제가 만나는 연기하는 후배들이 있는데 비교적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겪어본 일이 아니라서 조금 한계는 있었겠죠. 어릴 때부터 연기는 좋아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공, 유학도 가시고. 예. 아니면 예술이 좋은데 그 중에 뭘 할까였는지. 미술은 확실히 아니라고 하셨고. 고3 때 저걸 썼었어요. 건축학과를 썼었어요. 썼다가 옆에 짝이 의자 뒤로 벌렁벌렁 하다가 야, 연극영화과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0.5초 사이에 맞다, 그거다,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네. 그 친구는 농담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해서 이제 한참 동안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 동생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너무 슬퍼서 우는데 이 남자 셋이서 서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영화 뭔지 기억나시죠? 네,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암에 걸린 딸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머리를 깎으니까 스카프를 사줘요. 예, 예. 그래서 병 낫겠지 했는데 딸이 죽어요. 그 딸이 죽고 나서 병원에 아침이 밝았는데 저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청소부가 청소하고 있고 이제 음악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더니 안고 춤을 추는 예, 뭐 그렇게 쓸쓸하게 끝나는 영화였어요. 눈물 흘리면서 아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세상에 이런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저런 슬픈 영화 만드는 게 좋아서가 아니고 생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꼈고 저런 게 영화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연극영화과 간다 뭐 연기한다 이런 얘기는 안 어울리던 때였어요. 네, 그럼요. 네. 아니 건축학과 가려다 연극하면 네. 쫓겨나지 않나 집에서 갑자기 그때는? 저때 저 가수 한다 그럴 때도 뭐 집에서 막 난리 났었는데 선배님 때문에는 약간 예체능은 거의 뭐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러니까 큰일 나는 약간 네. 자랑스럽지 않은 직업 네. 좀 감추고 싶어요. 네, 엄마 아빠가 네. 어디 갔다 그러면 얘기 안 하고 네. 문제야. 네. 지금 노는 사람 약간 이런 아 그렇죠. 네네.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딱 그냥 결정해서 하는 분위기셨어요? 선배님 집에서 그냥 전혀 이제 아버지는 얘기하지 마라 어머니한테. 그래도 아빠가 엄마 아주 편이었네. 네, 충격받고 쓰러지신다. 어, 아버지는 좀 대범한 편이시죠. 아주 사이가 좋으셨나 보네, 또 아버지가. 그랬었어요. 보통 아버지가 말리죠. 조패죠. 보통. 그냥 갖고 와라 했으면. 야, 맞아서 쫓겨나고 그런 건데. 보통 옛날에 영화 보면 다 무조건 예체능 한다 그러면 좀 그랬었어요. 내가 너 이거 하라고 이거 공부시키고 밥 먹인 줄 알아. 맞아요. 아버지가 좀 그런 점에서 좀 대범한 수고다. 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장난이 좀 도를 지나치는 사람이었고요. 네.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차를 사오셨는데 네. 새로 사온 차에 모래를 뿌리고 동네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미끄럼을 탔어요. 그냥 타지 왜 모래를 뿌려요? 모르죠. 알 수 없죠. 네.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는 때예요. 근데 혼나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 좋은. 우리 아빠한테 그랬으면. 네, 지금 여기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좀 그런 기억이 몇 개 있어요. 그다음에 동네 고추장 항아리 있잖아요. 네, 장독대. 온 동네 고추장 항아리에 모래를 퍼부어서 범죄 쪽으로 가는데요?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별로 혼난 기억은 없어요. 근데 어린 개구쟁이 박신양은 상상이 잘 안 가가지고 되게 재밌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 뻔하지만 박신양 해서 막 이제 일약 스타 너무 커지셨을 때 그때 아버지는 좋아하셨어요? 그냥 무덤덤하세요. 그것도 또 그냥? 네. 되게 멋진 분이신데? 뭔가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셨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하긴 뭐 우리 아빠가 반대하진 않았지. 근데 느껴지죠 뭔가. 네. 좀 걱정하시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스타일 저희 아버지도 아닌데 그리고 됐다고 야 장하다 네가 최고다도 아니고 옛날 분들이 좀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연기자 박신양의 팬들에게는 뭐 어떤 그런 계획이라던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거예요? 작품이 정말 딱 마음에 든다던가. 그잖아요. 은퇴하신 적 없잖아요. 은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은퇴식 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원래 다시로 돌아오면 해보고 싶은 에너지와 마음은 있으신 거예요?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연기를 못해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거 뭐라 하죠? 미련 같은 거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 갈증은 없고 갈증은 없죠. 남의 드라마가 아니고 온전히 저로부터 나오는 어떤 표현, 하고 있으니까 장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대면하는 긴장이 연기를 할 때보다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고 싶게 잘 만들어 주시는데. 지금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약간 거의 손석희 아니야 나 지금?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미련이나 갈증이 남으셨나요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팬들은 어쨌건 기대를 하잖아요. 크레딧에 박신양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꽂힐 만한 작품이 있으면 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요. 근데 저는 연기를 끊지 않았잖아요. 그죠? 은퇴한 거 아닌데 자, 계속 뭘 표현을 하고 계시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쉬었다가 고기 장사하다가 오신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뭔가 계속 표현해내면서 아직도 노력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10몇 년 만에 어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너무너무 클 것 같은데 저는.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결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네. 옛날에도 잘하셨지만. 근데 그걸 하면 또 잠깐 작품을 쉬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는 활동을. 그림을요. 그래도 해야죠. 예. 근데 지금도 같은 페이스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럼 설마? 2주에 한 작품? 지금은 이거 이거 준비하는 전시 거죠? 준비를 하느라고요. 그러면 그 페이스를 깰 수는 있는 거구나. 다행이다. 예, 그림 그리는 게요 생각보다 엄청난 노동입니다. 캔버스 혼자서 들지도 못하고요. 사다리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고요. 계속 그리는 게 아니고 뒤로 계속 가야 되고요. 그렇지. 보기 봐야 위해서. 되니까. 아니, 그것도 여쭤볼게요. 그 왜 큰 거를 많이 그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만한 거 그렸죠. 네. 그런데 그리다 보면은 이만한 데다 그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한 데다 그리고 싶다. 지금 그림들이 한 2m, 2m 40 뭐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거는 사람이 못 사고 이제 용달차로 와야 되죠. 화물차로. 이건 만들자 그냥. 어디 사러 다니지 말고 캔버스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이거 틀 만드는 공장 다 찾아가서 어떻게 만드는지 좀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가수가 거의 마이크 만드는 거 아니야? 이건 뭐, 요리사가 칼 만드는 거 맞서도, 야, 캔버스를 직접 원하는 사이즈로 사시는 거. 그래서 손으로 다 만져보면은 이게 성질이 어떤 건지도 좀 알게 되고 뭔가 마음이 편해서 거기다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나쁜 선생님이 박신양 어린이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준 덕에 그걸 계속 고통스럽게 궁금해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특이한 방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가 그렇게 해서 미술에 인연을 끊고 흥미 끊고 사는 덕분에요. 궁금증도 고스란히 순진하고 순수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신 작품 중에 사과가 있죠. 예. 그런 것도 약간 생각하시는 건가? 또 그런 트라우마. 그게요. 제가 이렇게 보내주신 거 이렇게 보다가.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과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해 보이고 특별히 그걸 그려야 될 이유도 없었고 뭐 그리움이라든지 나는 무엇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혼동스럽고 그럴 때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누굴 봤냐 하면 두봉 주교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네. 저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뵀습니다. 이제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데 사과 2개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였어요. 보라색. 웃을 뻔했죠. 아이고 저거 쓰레기 봉투인데. 그 사과는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비닐봉지에서 꺼내서 놨죠. 그러다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마를 거잖아요. 좀 이따 썩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거 그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작업실로 갔죠. 그리고 사과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과의 겉모양이 아니고 내가 느꼈던 그 감동과 감사함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하다가 사과 그림이 30개, 40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사과 진짜 보고 싶지. 선배님이 그린 거. 저건 뭐야? 저건 사과래. 박신양 씨가 그린 거야.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강렬하게 한 번 더 보고 싶거든요. 난 너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고 싶어졌어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겪은 정말 많은 시간의 생각들인 거죠. 이런 얘기를 듣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자기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봐도 당연히 되고요. 맞는 거니까. 네네. 근데 초심자들한테는 이런 게 어떤 이 허들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뭐 좋은데요, 전. 약간 손 섞인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재밌게 길게 들은 적이 별로 없어. 막 제가 중간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조곤조곤 재밌게 잘해주시니까 약간 시선 집중 느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우 박신양 씨 이제는 화가 아티스트라고 해야겠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되는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70여일간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찾아주시고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네. 선생님 놀러 가겠습니다, 저 진짜로. 네, 오세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날 텐데 너무 못 드셔가지고 처음에.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건 뭔가 검은 과거가 있는 솜씨 같아요.